네, 집하고진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지금 한참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고 고금리에 따른 그 여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경매가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뭐 경매가 뭐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지금 뭐 홍수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2016년 이후 가장 많다는데 네. 주된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한 가지 이유를 네, 꼽으라면 높아진 네네,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클 거로 네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올해 작년 말 전까지만 네, 해도 집값이 너무 크게 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때 영끌이라는 단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네네, 그게 뭐 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택을 샀던 네네네, 분들이 많은데 네, 최근에 전셋값이나 매매값이 동반 하락하다 보니까 네네, 그것들을 이제 급하게 처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네, 거래량은 예전에 비해서 평년보다는 지금 굉장히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게 경매라는 이제 수단까지도 갈 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로 네.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매 물건이 16년이 가장 많고 빌라 오피스텔은 2006년 수준으로 늘어났고 원리금을 상환 못해서 주거시설 줄줄이 경매로 나오고 있다.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율은 상승세다. 이런 게 주된 내용인데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 경매 5개 나오는 걸 보면 빌라가 80한 채 무더기로 나와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같은 지금 이달 19일에는 105채, 14일에는 90채가 각각 나와서 지난달입니다. 네. 경매법정이 열릴 때마다 100채 전후로 빌라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또 마지막 경매가 있었던 26일에도 17채가 경매가 나와서 정말 뭐 홍수에 가깝다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지 옥션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경매를 진행한 서울 아파트도 216건으로 전월보다 14% 늘었고 16년 6월에 234건 이후 7년 3개월 내에 가장 많은 경매 건수가 진행되고 있고 같은 달 빌라도 마찬가지로 900건으로 전월보다 뭐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900에서 1000건 수준이었던 2006년 수준으로 다시 이게 회귀할 정도로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때문에 지금 금리가 시중금리가 절정에 달해 있죠. 시중금리가 작년에 굉장히 높아졌다가 네네.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수준이긴 하지만 네네. 2분기보다는 또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소폭 높아진 부분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금리가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네네네. 미국 채권금리나 이제 미국이 글로벌적인 네네.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한국이 올해 들어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네. 대출금리도 가상금리를 좀 줄이면서 높아진 기준금리에 비해서는 그래도 음. 대출금리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네네. 수준은 아니지만 네. 금리에 대한 이런 변동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판단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낙찰을 이제 받는 분들도 좀 주저하게 되고 네네. 또 물건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매 물건이 증가하더라도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자들이 좀 많으면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들어서 낙찰가율이 계속해서 뭐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네네네. 1월에는 30% 정도대로 낙찰가율이 꽤 높은 네네. 편이었는데 네네. 한동안은 10%대였던 적도 있고 또 음. 이번 달은 전월보다는 낙찰가율이 좀 낮아져서 네네. 꾸준한 수요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좀 짧은 단기 변동성을 수요자들이 좀 많이 음. 민감하게 이렇게 체감하면서 좀 많이 네네. 달라지고 있는 매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매 물건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율이 뭐 100% 이상 올라가는 지역들이 또 서울이나 일부 경기권에 있다는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 양극화 현황을 뭐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구축이나 청약 시장도 양극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경매 시장도 이런 온도차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주택의 유형별로 봤을 때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해요. 예를 네네.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가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주택의 하나의 유형인데 이게 네네. 전세 사기로 인해서 굉장히 빌라에 대한 이미지가 안 네, 좋아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를 어떤 걸 보면은 경매가가 1억 7,500에서 161만 원으로까지 네. 말도 안 되게 떨어졌는데도 거기에 네네. 전세 보증금이 껴있다 보니까 음,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파트 중에서도 좀 대단지고 지역이 양호한 지역들은 경매에 받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네. 몰리고 있는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네네. 특히나 강남 상구나 용산구가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규제가 남아있는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경매라는 수단이 뭐 가격의 네. 이런 메리트에 더해서 그런 규제를 몇 가지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더욱더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상구나 인기 많은 지역, 지금도 뭐 청양 열풍이라고 지금 청양 열기 자체는 아직까지 그래도 뜨거운 것 같다는 내용이 있고 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러면 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고금리에 더는 못 버틴다. 자영업자가 못 갚는 대출이 뭐 7조 3천억이라고 역대 최대라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들 뭐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 갚고 뭐 살고 있던 집까지 내놓고 이렇게 어디 개연성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경제가 아직 살아나지는 못했고, 네네. 그리고 금리도 계속 높을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속될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뭐 집값이 이제 좀 확실히 오른다라는 인식이 있거나, 네네. 뭐 금리라도 좀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겠지만 사실 그러기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특히나 뭐 음. 인기가 좀 상대적으로 없는 그런 빌라라던가 오피스텔을 경매에 내놓을 네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네네. 사실 그게 경매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될 수는 있어서 네네. 이런 자산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격차도 계속해서 커질 전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앞서 뭐 저희가 연끌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앞서 좀 무리하게 대출 받은 분들은 지금 금리가 뭐 물론 이 사이사이에 보면 특례론도 뭐 있고 했지만 저희가 앞서도 특례론 방송도 한번 했지만 특례론도 고갈돼서 더 이상 뭐 신청을 안 받고 못 해준다 이런 내용도 많고 한데 좀 지혜롭게 자산을 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처분해서 더 버텨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양극화해서 필요하신 분 사는 거는 또 어찌 보면 이렇게 사줄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런 물건들을 사주고 받아줘야 경기가 선순환되기 때문에 그래 뭐 양극화를 꼭 나쁘게 볼 문제는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물건 여유 있을 때 사서 좀 어찌 보면 어려운 경제 환경이 잘 순환돼서 버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보니까 오늘부터 해서 그 신혼부부들 뭐 지금 금리 인하해서 소득 규제를 좀 완화해서 구간을 조금 늘렸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해서 이 경매 무더기로 쏟아지고 홍수라는 걸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그 강남 3구에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는 네네.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요. 이게 네. 금액은 다소 저렴하지 않을 거예요. 경쟁자가 네, 워낙 네, 높다 네. 보니까 그 낙찰되는 금액이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있는데 그 네, 이유가 네. 뭐냐면 일단은 그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게 그 조합원 인가가 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거래가 됐을 때 사는 사람이 조합원지 양도를 못 받아요. 네네네. 그냥 현금 청산이 돼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경매로 샀을 때는 그 이후의 단계라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이제 조합원 그 인가가 이제 났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부터 거래되는 것들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는데 네네. 경매로
경매로 샀을 때는 조합원지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인기가 많고요. 네.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이 곳곳에 있거든요. 네네. 뭐 강남 3구도 그렇지만 신통기획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지역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네. 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해야지만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경매로 나온 물건을 매입할 때는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들을 보증금 끼고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소위 뭐 갭 투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네네.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 또 그냥 바로 전세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지만 어느 정도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경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재건축 아파트나 네네. 이런 좀 가장 A급 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정말 하나의 좀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그 조합원 지위 획득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경매로 하게 되면 그런 규제를 비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갈수록 좀 양극화가 되는 모습은 안타깝고 뭐 농지 담보 대출도 못 갚는 농민이 급증해서 경매로 넘어간다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대출 금리가 빨리 완화돼야 될 텐데 이런 뭐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